스파이더맨이 빌딩 사이를 오가며 악당들을 때려잡고 아이언맨과 토르가 하늘을 날아다니며 경이로운 능력으로 지구를 지키는 장면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마블 코믹스는 대부분 히어로들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재미있게도 마블에는 일반인의 눈으로 히어로를 살펴보는 만화책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마블스라는 만화책은 데일리 뷰글의 사진기자 필 셰이던의 눈으로 바라보는 슈퍼 히어로들의 탄생과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 히어로들을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다가도 조금만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그들을 비난하는 시민들과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았던 히어로들의 비극을 곁에서 지켜보는 필 셰이던의 모습에서 마블의 어둡고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림체도 굉장히 섬세하고 화려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이 만화책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스탠리도 사파 문화의 진화에 있어 거대한 도약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책을 극찬했다고 전해지죠. 그 반면 마블 루인스라는 만화책은 울버린과 토르, 아이언맨과 더불어 수많은 작품 활동을 해왔던 작가 워렌 앨리스가 마블스를 패러디하면서 탄생했는데요. 이 만화책은 마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상황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적이고 암울한 현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마블 루인스는 수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준 작품으로도 유명한데요. 과연 마블 루인스가 그리고 있는 히어로들의 세계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토니 스타크는 우연히 반란군과 정부군의 싸움에 휘말리면서 그들의 싸움을 중지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군의 수류탄을 맞은 토니 스타크는 가슴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부상을 회복하고 있던 토니 스타크는 미국의 대통령인 프로페서 X가 정부군을 이용해 모든 히어로와 뮤턴트를 잡아들이고 학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막기 위해 그는 본격적으로 아이언맨 슈트 제작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슈트를 완성한 토니 스타크는 자이언트맨과 닥터 스트레인지와 함께 어벤져스를 결성하고 정부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갔는데요. 어벤져스의 멤버였던 스칼렛 위치가 정부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팀을 팔아넘기면서 어벤져스는 하나둘씩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먼저 블랙팬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고, 호크아이는 총살을 당했으며,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토르, 자이언트맨, 와스프는 퀸젯을 타고 이동하다가 정부군이 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맞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편 데일리 뷰글의 사진기자였던 필 셰이던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절망에 빠지는데요. 어벤져스를 학살한 군인들은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마다 히어로들의 무기를 전리품 삼아 기뻐하고 있었죠. 필 셰이던은 어느 순간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된 세상을 증명하는 책을 만들어 세상을 다시 되돌리기로 결심했는데요. 자료를 수집하다가 자신 앞에서 마지막 남은 어벤져스까지 죽임을 당하자 그는 참혹한 현장을 견디지 못하고 허름한 술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주문하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늙고 병든 울버린이 자신에게 술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울버린은 강력한 재생 능력과 아담한티움 뼈로 이루어진 골격을 가지고 있는 최강의 뮤턴트인데요. 이 세계관에 등장하는 울버린은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아담한티움의 독에 침식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 손에 갈퀴는 부서지고 피부 조직은 진물과 고름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얼마 후 필 셰이더는 정부가 과거 핵실험 장소로 사용했던 네바다 지역에서 비참하게 갇혀 지내고 있는 크리족을 만났는데요. 이곳에서 필 셰이더는 원작에서 일대 캡틴 마블로 활동했었던 마벨의 이야기를 듣고 크리족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되죠. 참고로 영화에 등장하는 캡틴 마블은 원작에서 미즈 마블로 활동하다가 2대 캡틴 마블이 된 캐럴 댄버스로 현재 마블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여성 히어로입니다. 그리고 캐럴 댄버스에게 미즈 마블을 이어받은 카멜라 칸과 원작에서 캡틴 마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던 모니카 램보, 현재 캡틴 마블이 주연으로 나오는 더 마블스라는 영화가 2023년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캡틴 마블 2에 해당되는 이 영화는 박서준이 등장한다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되었지만, 마블 팬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브리라슨과 드라마가 폭망하면서 기대감이 제로가 되어버린 미즈 마블 때문에 조금은 망설여지는 영화입니다. 게다가 마블 코믹스에서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마블스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했다는 점과
백색과 갈색, 흑색 피부를 가진 여성 히어로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디즈니의 PC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박서준만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영화가 되어버렸는데요. 어쩌다가 마블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족같은.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필 쉐이더는 방사능 보호복으로 단단히 차려입고 마벨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크리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슈프림 인텔리전스는 프로페스 X가 이끄는 정부로부터 지구를 해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마벨은 지구인들의 자율권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마벨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슈프림 인텔리전스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크리 해방군은 승전가를 부르며 지구 앞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떠다니고 있던 실버 서프의 시체에서 갑자기 강력한 코스믹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크리 해방군의 은폐 시스템이 모두 무효화되고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죠.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정부군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크리 해방군의 병력은 10분의 1로 줄어버렸고 살아남은 크리족마저 지구에 추락하면서 정부의 포로가 됩니다. 이 당시 크리족은 핵미사일이 직접 맞았기 때문에 모두 방사능에 심각하게 노출되었고 과거 정부에서 핵실험 장소로 사용했던 네바다 지역 수용소에 갇히면서 이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게 되죠. 게다가 수용소에서 태어난 크리족의 아이들은 심각한 방사능 때문에 8명 중 1명만 살아남았는데요. 그나마 살아남은 아이들도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크리족의 대부분은 암에 걸려 죽어가는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마벨의 이야기를 다 들은 필 쉐이더는 한때 우주를 호령했던 크리족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곳을 조용히 떠납니다. 참고로 실버 서퍼가 죽어 있는 이유는 그의 멍청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실버 서퍼는 행성 파괴자이자 강력한 우주적인 존재인 갤럭투스의 전령이 되면서 우주에서 숨을 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직접 숨을 쉬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배를 갈랐고 그것은 곧 그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갤럭투스도 화성 근처에서 시체로 발견되는데요. 그가 행성을 먹다가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먹을 행성을 구해줘야 할 실버 서퍼가 죽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쓸쓸히 죽었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프로페서 X가 백악관을 뉴욕으로 옮기면서 워싱턴 DC는 세계 제1의 마약 도시이자 빈곤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 도시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도착한 필 쉐이더는 여전히 자신이 정부의 요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닉 퓨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닉 퓨리는 필 쉐이더니 첩자라고 착각하고 그를 다짜고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가 단지 책을 쓰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닉 퓨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닉 퓨리는 마지막 남은 어벤져스가 정부가 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격추되어 죽임을 당했으며 자신은 사망한 어벤져스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 2차 대전 중 닉 퓨리는 캡틴 아메리카의 권위로 인육을 먹는 법을 배웠으며 그 이후로 캡틴 아메리카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그 순간 진 그레이가 나타나 단돈 $20에 몸을 팔겠다며 닉 퓨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닉 퓨리가 진 그레이를 총으로 쏴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필 쉐이던의 인터뷰는 여기서 끝을 맺게 되죠. 시카고 일리노이주에 도착한 필 쉐이더는 술과 모르핀 중독에 빠져있는 릭 존스를 만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릭 존스는 핵실험장 근처에서 기타를 치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브루스 배너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그를 차무 안에 강제로 밀어넣었고 곧바로 감마 폭탄이 폭발하면서 브루스 배너는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헐크는 정부에게 납치되어 실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감마 폭탄의 영향으로 암에 걸린 릭 존스는 고통을 잊기 위해 모르핀과 술에 의존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릭 존슨의 이야기를 다 들은 필 쉐이더는 문을 나서다가 총성과 함께 쓰러져 있는 퍼니셔를 발견하는데요. 그는 간절히 퍼니셔가 살아있기를 바랐지만 결국 퍼니셔는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렸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필 쉐이더는 제발 자신이 이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늘에 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히어로들의 죽음은 계속 이어지죠.
먼저 비행기에 같이 탔던 미스틱은 너무 변신을 많이 한 나머지 다중인격장애에 걸렸고 점차 이 증상이 심해지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요. 그날따라 약을 먹지 않았던 미스틱은 결국 필 셰이던 옆에서 온몸이 터지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자기장을 억제하는 장비가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통제할 수 없었던 매그니토는 미스틱을 회수하러 온 정부의 요원이 밀치면서 장비 고장으로 폭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매그니토는 비행기와 함께 폭발해버렸고 이것을 지켜보던 필 셰이더는 또다시 절망에 빠집니다. 한편 프로페서 X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뮤턴트들이 살고 있는 제노시아에 공습 명령을 내렸고 살아남은 뮤턴트들은 텍사스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했는데요.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뮤턴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킹핀에게 교도소의 운영을 맡겼고 간신히 취재 허락을 맡은 필 셰이더는 킹핀의 인도를 받으면서 뮤턴트들의 처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먼저 사이클롭스는 두 눈이 뽑혔고 나이트크롤러는 정신이 나간 채 자신의 꼬리를 씹어먹고 있었죠. 그리고 키티 프라이드는 영구적으로 유령처럼 변해버렸으며 퀵실버는 양팔과 양다리가 절단된 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프로페서 X는 뮤턴트들을 가둬놓고 가끔씩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때로는 슬프게 쳐다보고 때로는 그들을 놀렸는데요. 원작에서 엑스맨을 누구보다 아꼈던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이 세계관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필 셰이더는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던 중 스칸디나비아의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을 토르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블레이크의 정보를 살펴보는데요. 도널드 블레이크가 환각 성분이 있는 버섯을 먹은 직후부터 자신을 토르라고 주장했다는 점과 정부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어벤져스가 탄 퀸젯을 격추하고 토르의 망치를 들고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도널드 블레이크가 토르일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울한 세계관이라면 두 명의 비참한 토르가 등장한다고 해도 그리 이상하진 않을 것 같네요. 자료를 꾸준히 모으면서 여행을 계속하던 필 셰이더는 사막에서 우연히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면서 잠시 평온한 기운을 가지는데요. 흉측한 외모를 가진 자니 블레이즈가 스턴트를 하면서 그의 기분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니 블레이즈는 원작처럼 메피스토와 거래하지 않고 인기 없는 스턴트맨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평소 삶에 의욕이 없었던 그는 하필 필 셰이던이 공연을 관람하던 날 마지막 스턴트 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머리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인 자니 블레이즈는 오토바이를 타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놀랍게도 몇 시간 동안이나 스턴트 묘기를 지속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데요. 그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고스트라이더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더욱 슬프게 다가옵니다. 착잡한 심정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재촉한 필 셰이더는 원래대로라면 더 싱이 되어 있어야 할 벤 그림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벤 그림의 말에 따르면 과거 자신은 리드 리처드와 함께 우주선을 만들었던 우주 비행사였고 그와 함께 오랫동안 우주선 개발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완성될 즈음 벤 그림은 우주선의 안전을 걱정하며 몇 년이 더 걸리더라도 추가 장비를 만들어 우주선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쉽게도 리드 리처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는 수잔 스톰과 자니 스톰, 빅터 둠을 데리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거대한 방사능에 휘말리면서 그들은 처참한 시체로 발견되는데요. 원작에서 닥터 둠으로 알려진 빅터 둠의 시체는 사진으로 찍히진 않았지만 그의 장기가 외부에 나와 있는 상태로 광물화되었으며 리드 리처드는 원작의 미스터 판타스틱처럼 골격이 늘어난 상태로 죽어 있었고 자니 스톰은 원작의 휴먼 토치처럼 온몸이 불탄 채로 숨을 거뒀죠. 또한 수잔 스톰은 원작의 인비저블 우먼이 투명한 스킬을 쓴 것 같이 죽음을 맞았고 벤 그림은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로키 산맥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운둔하고 있다가 필 셰이더를 만나게 된 것으로 이것은 결국 원작처럼 판타스틱 4가 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벤 그림의 인터뷰를 끝으로 모든 자료를 모은 필 셰이더는 드디어 책을 쓸 준비를 하는데요. 황당하게도 그에게 돌연변이 증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죠. 데일리 뷰글에서 사진 기자로 일하던 시기에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터 파커라는 청년이 있었고 우연히 그와 접촉하면서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필 셰이더는 자신이 모아둔 자료를 써보지도 못하고 뒷골목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편 피터 파커는 머리가 다 빠지고 피부가 이상하게 변하면서 결국 격리되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며
맷 머독은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면서 데어데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죠. 또한 포르노 스타로 일하고 있던 인챈트리스는 자신의 프로듀서를 마법으로 살해하고 도망쳤으며 어벤져스 창립 멤버였던 닥터 스트레인지는 실종되고 버키 반즈와 세이버투스 빅터 크리드는 식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파시스트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블 루인스의 세계관은 모든 히어로들의 기원이 어긋나면서 슈퍼히어로가 탄생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살아남은 히어로들도 비참한 삶을 살거나 죽임을 당하면서 이 만화책은 독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죠. 그 덕분에 마블 루인스는 마블에서 가장 어두운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